반갑습니다. 좋은 보이스의 정석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드리머 스피치 대표 최현정입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을 할 때 보이스, 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화하면서 나의 음성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 음성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성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다 함께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 볼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리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 있으면서 말로 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경력 사항들과 그 밖에 제가 썼던 책들, 저서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좀 더 좋게 바꾸는 거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때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성량이 작지? 아니면 왜 그렇게 어린아이 음성 같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바꿔보고 싶다, 좀 좋게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고 더 강의를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이 보이스 강의를 할 때마다 이분을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긴 하는데 얼마 전부터 또 굉장히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면서 아마 딱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어를 읽어보시면은 대략적인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나는 신이 내린 천상의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네. 누구처럼 보이죠? 노숙자처럼 보이죠? 네, 노숙자가 맞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가 좋으니까 너가 돈을 주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게 라고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면서 한 방송국의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 줄 테니까 너의 그 그레이트한 음성을 들려줘. 그리고 그 음성을 이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Thank you.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I just said, well, hey, I can't be an actor, I can't be an on-air personality, but the voice just became something of a development over years, and I went. 네, 어떤가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음성이 좋다고 구걸 활동을 하던 이 노숙자는요, 지금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런 다른 조건도 없이 목소리 하나만으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케이스였는데요. 지금 그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비포에서 애프터로 변했다는 거죠. 이 노숙자의 사연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겠죠. 네, 누굴까요? 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모습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를 좀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로 상경해서 표준어를 구사하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같은 음성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목소리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이 사투리뿐만 아니라 성량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는 그런 연습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성량이 작다고 이렇게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목소리에 자신이 없던 저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만한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무조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제가 훈련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당장 1시간 내에 음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훈련법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시면요. 무조건 바뀝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목소리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총 6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에 자신이 없고 다소 불만족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있다. 저도 말끝을 흐리는 습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대중 앞에 서면 목소리 떨림이 나타난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시죠? 그리고 말투가 어린아이 같거나 또는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음성을 많이 내세요. 저도 그랬었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차차 살펴볼 거고요. 발음이 부정확해서 상대방이 되물은 적이 있다. 저 발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발음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편이다. 네, 말투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입 안에서 웅얼거리는 거는요. 사실 남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목소리가 입 안에서 웅얼거리면요. 발음이 좀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구체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개선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작은 성량이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앞서서도 전 초등학교 때 성량이 작아서 손바닥을 맞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작은 성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작은 성량이 나오는 걸까요? 네, 호흡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호흡을 훅 하고 앞으로 뿜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면요. 목이 다 상하고요. 쉽게 좀 갈라지는 음색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량은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음성, 발표를 하다 보면요. 뭔가 나중에 음메라는 그런 양소리, 떨리는 양의 울음소리 같은 거 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것 또한 호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다 보면요. 숨을 쉬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막 발표를 하다가 숨 쉬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요. 저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고 숨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내뱉을 호흡이 부족해서 이제 하는 그런 떨리는 양 울음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허스키 음성. 허스키 음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갈라지는 허스키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발성의 문제예요.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갈라지는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발성편에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린아이의 음성도 마찬가지로 발성입니다. 우리가 아주 꼬마 아이일 때 5살에서 7살 정도일 때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목을 꽉 눌러가지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저도
어린아이 음성을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네, 듣기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목을 꽉 눌러서 내는 발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혹은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만약에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함께 좀 계산하는 포인트 짚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사투리 억양이네요. 아, 사투리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면요, 사투리 써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발성이나 호흡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어조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웅얼거리는 목소리, 호흡의 문제예요. 호흡을 안으로 먹어버리면요, 굉장히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머 스피치 대표 최현정입니다. 제가 호흡을 지금처럼 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울림은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명료하지 않은 소리가 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요? 네. 그래서 호흡은 밖으로 뱉어줘야 돼요. 어떻게 뱉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이 자주 아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발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특정 발음이 안 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발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 발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제가 세세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는요, 파워가 있고 울림이 있고 또 색깔이 있는 목소리예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병헌 씨 음성도 좋아하고요, 한석규 씨 음성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좋은 음성을 가진 남자 배우 중에 이선균 씨도 있거든요. 음색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선균 씨가 살짝 호흡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는 하지 못하지만 아까 제가 호흡을 먹었을 때의 그 느낌,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발음이지? 라고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게 바로 이선균 씨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명료하게 뱉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요즘 한창 인기 있으신 김희애 씨 음성 너무 좋죠. 이영애 씨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좋은 음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호흡과 발성과 발음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호흡부터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